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전국 집값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는 중개소 단지별로 헐값 투매가 나오는 등 예상보다 빨리 부동산 침체장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올겨울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내년 상승 후에 1년 있다가 하락을 하던 결국 3에서 5년간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락하는 곳을 수도권과 전국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폭락장에 가장 위험한 최고가 아파트들을 보겠습니다. 김종갑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토지건축 투자 문의는 010-8443-006입니다. 60% 대폭락 아파트 6곳, 서울, 경기, 인천 헐값 투매 난리 지옥. 사실상 이제 집값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난리중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계. 이제 12시 딱 되면은 이제 완전 반환점을 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 인천, 그간에 서울은 많이 했는데 경기, 인천 위험한 곳. 솔직히 집값이 떨어지면 비싼 곳은 다 떨어진 거,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비싼 곳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6곳만 이제 골라보면 여기입니다. 자, 분당이 가장 많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신도시들이 위험합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판교는 더 비싸죠. 이렇게 비싼 분당, 그 다음에 평촌 엄청 뛰었죠. 여기도. 자, 30평대가 이미 10억에서 15억 사이, 15억이 넘어가죠. 자, 광교는 그동안에 신분당선 이 호재로 이제 많이 또 새 아파트 호재로 많이 뛰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수 있는데 일대를 비롯해서 아마 대폭락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내리막길 걸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과거에도 실제 그렇게 빠졌어요. 60% 이상. 송도. 자, 송도도 서울에서 거리가 멀죠. 그런데 GTX 하나로 엄청 뛰었는데 지금 분양가도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운대처럼 국제도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또 나중에는 또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추락할 것 같습니다. 동탄. 지금 동탄 집값은 너무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거리에 비해 가지고. 다만 이제 규모가 크고 새 아파트들이 뭉쳐있는 계획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그래도 버티겠지만 하락장이 오게 되면 역시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동탄 투 신도시의 역세권일수록 더 빠지겠죠. 일산. 자, 일산은 전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신도시 일대, 특히 킨텍스 그 일대 집값 다시 엄청 뛰었지 않습니까? 자, 그곳이 많이 빠질 거예요. 공통점은 자, 비싼 곳들입니다. 비싼 곳들의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GTX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위험한 6곳을 지도로 볼게요. 이게 서울이에요. 자, 서울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분당 여기 보세요. 판교 포함한 분당. 여기가 강남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뛰었거든요. 당연히 예전에 2013년에도 거의 60% 폭락했던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끝장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물량이 또 폭탄으로 터지거든요. 그 다음에 광교입니다. 광교는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멀어요. 그런데 집값은 새 것들 중심이라서 상당히 비싸요. 여기 광교도 폭탄 맞을 가능성이 높고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평촌. 자, 평촌도 분당이 뛰면서 평촌이 상대적으로 못 뛰었는데 막판에 막 뛰었습니다. 평촌은 이제 꿈마을, 귀인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싼 곳들 그 옆에 의왕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많이 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 화성 동탄2 서울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데 GTX, SRT 이런 호재 등으로 또는 여기에서 거리가 먼 곳도 비싸죠. 이런 곳들은 아마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 송도 보세요. 자, 송도 신도시 정말 비싸죠. 자, 송도 신도시 일대가 서울에서 거리가 먼데 역시 GTX 접근성 또는 각종 호재 등으로 많이 뛰었어요. 자, 이번에 북쪽에서는 유일하게 킨텍스 바로 이 일대 일산 킨텍스 일대가 상당히 많이 집값이 뛰었습니다. 새 아파트들도 있고 바로 이 일대들이 많이 추락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만 추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비싼 곳들이라 특히 많이 빠지고 여기 지금 2, 3기 신도시 1, 2기 신도시들은 다 난리 나고요. 유성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즉 결론적으로는 많이 뛴 곳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 볼까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먼저 입지가 다른 곳들보다 좋다는 곳이에요. 입지 우위, 입지 최고 지역, 교통 우위, GTX 그렇죠? GTX 앞으로 GTX 있는 곳들 근데 지금 선반영됐어요. 너무 거품이 심합니다. 지금 잡으면 끝물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신도시예요. 공통점이 인프라가 있고 발전성도 있는 곳들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거품이 뛰었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폭등했는데 구체적으로 폭등 이유를 보면 입지를 반영한 거죠. 아주 입지가 좋으니까. 거품이 최고가로 상승한 거예요. 지금 이 네오박스 쳤던 것들. 교통도 반영됐죠. 그런데 시세가 자, 오버슈팅 한 거예요. 오버슈팅. 금액이 너무 뛰었다 이거죠. 자, 호재 상당수 이미 반영됐다. 서울 비교하더라도 서울 집값도 비싼데 얘들은 진짜 비싸요. 얘들. 과장됐다. 그리고 얘들은 경쟁자가 많아요. 경기도는 이게 땅이 넓잖아요. 근데 다 지금 집이거든요. 얘들하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서울보다. 서울은 땅이 별로 안 크지만 경기도는 서울에 20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폭락이요. 3기 입지하고 경쟁한다고 나왔잖아요. 시세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물량 폭탄. 3기 신도시 입주 물량 또는 위성도시의 입주 물량이 터지게 되면 난리 나겠죠. 희소성이 없어요. 왜? 너무 널려 있는 게 집이니까. 이건 이미 2기 신도시가 폭락을 했던 1, 2기 신도시가 폭락을 했던 2013년에 한번 경험을 했어요. 가격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완벽하게 회복을 못하고 장기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공통점, 지금은 새 거지만 나중에 하락한 다음에 올라갈 때 회복력이 늦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대세 하락이 전국 대폭락할 곳 6곳은 어디냐 그러면 자, 가장 많이 빠질 곳은 금액이 아까 신도시가 비싼 건 아니죠. 이제 비율적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고 금액이 제일 비싼 곳은 강남입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빠져요. 강남은 안 빠진다고 누가 막 양극화되니까 안 빠진다. 그런 사람은 부동산의 A, B, C도 모르는 거예요. 과거 30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빠졌는지. 앞으로도 똑같아요. 비싼 게 많이 떨어져요. 다만 회복력이 빠르고 또 신고가 찍고 가겠죠. 자, 여기서도 강남 3구 핵심 입지 비싼 아파트를 위험하고요. 재건축들이 위험하죠. 자, 2등 서울 핵심 입지. 강남 다음으로 핵심 입지가 어딥니까? 자, 마영성광이라든가 동작구, 영등포구 이런 데 한강라인, 바로 한강면 라인이 많이 빠집니다. 물론 서울도 이제 포함시키겠죠. 세 번째로 많이 빠질 곳들이 이제 수도권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뭐 분양가 밑으로 약간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이제 분양가에서는 조금 윗선에서도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고 1, 2기가 망하겠죠. 1, 2기 신도시는 이미 입주한 것들이니까. 자, 4등 경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집을 무진장이 지어대요. 그래서 핵심 입지 왜 4등이라고 했냐면 네 번째로 가격이 여기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많이 빠진다 이거죠. 자, 위성도시의 고가 아파트 특히 여러분들 각 도시별로 뭐 예를 들자면 성남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그 비싼 아파트들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등 인천입니다. 자, 인천의 핵심 입지 특히 송도라든가 GTX가 있는 곳들 엄청 뛰었잖아요. 자, 뭐 재개발 재건축 포함시켜서 아무튼 인천에서 비싼 곳들 뭐 청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또 분기될 것 같아요. 자, 6등은 이제 광역시. 자, 6번째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얘가 덜 떨어져서 그런 것보다도 얘들보다 싸니까 그래요. 다만 지방도 뭐 해운대구, 수영구 뭐 또는 수성구, 대구 또는 뭐 진주라든가 이렇게 비싼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폭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는 반토막 이상. 자, 이렇게 대세 하락에 위험한 곳들은 바로 여기다. 그래서 혹시 그곳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이 기회니까 이런 것들로 갈아타세요. 이게 영원히 안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안 좋다는 거죠. 거품이 껴서. 떨어진 다음에는 좋죠. 자, 집값 60%그 폭락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강남과 구정동 현대 6차 47평. 자, 2007년에 15억이었던 게 13년에. 자, 얘가 35억이었던 게 15억으로 60%나 앞으로 폭락했고, 자, 2021년 60억. 결국 현재는 60억이에요. 400% 폭등했네요. 진짜 많이 쪘죠. 그럼 얘가 60% 빠지면 25억이 된다는 거예요. 60억이 25억 안 된다? 자, 35억이 15억 되는 것은 뭐 되고 60억이 25억 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뛰었기 때문에 4배 뛰었으니까 4배까지는 아니라도 2배 조금 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60%. 이제 분당, 정자동, 파크뷰. 자, 2007년 14억이 6억까지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러면 얘가 이제 현재는 또 24억 신고가 찍고 엄청 많이 뛰어서 400% 올랐는데 얘 10억까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60%. 그 다음에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47평 8억. 이 5억 돼 갖고 35%. 이제 금액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뛰었기 때문에 35% 떨어진 거야. 근데 이번에 보세요. 18억이에요. 엄청 비싸죠. 얘 360%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60% 폭락이 기정사실입니다. 8억.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이부더제니 자 49평 7억이 5.5억 23% 하락을 했는데 이때는 쌌으니까 들 떨어졌는데 이제는 달라요. 무려 420% 23억까지 뛰었으니까 이제 지금 대구가 막 빠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추락 안 하고 거래도 별로 없지만 이제 얘 추락하게 되면 10억까지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요인 아까는 이제 지역별로 제가 판단해 드린 거고 이제 비싼 것들이 지금 비싸고 좋은 곳들이 하락장에는 많이 빠진다. 역으로 하락장에는 나보다 더 좋은 것들 이 비싼 곳들로 갈아타면 된다. 그러면 자 특히 이제 앞으로 조심할 사람들이 5사람들이에요. 부동산 대폭락에 대비를 해야죠. 다주택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양도 차익이 적은 것. 이 사람들은 집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을 하면 갭 투자를 했던 영끌로 했던 데미지를 다 입는 거야. 그냥 조금 떨어지면 좋은데 뭐 10에서 20%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빠져요. 기본 안 빠지면 30, 많이 빠지면 70%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50%는 빠지니까 그냥 뭐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지금이라도 양도 차익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혹시라도 지금 좀 기대감은 있어요. 선거 전에 대선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으로 폐지할 수 있잖아요. 그때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욕심 부리다가 이제는 망하는 거예요. 대세 하락장에.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 전에 양도 차익 큰 것부터 이거 계속 끌고 간다. 좀 잘못된 생각이죠. 나중에는 세금 혜택도 사라져버리고 폭락장 오면 망하고 갭 투자자도 위험해요. 자 비싼 아파트 내가 갚을 수 있는 갭 투자는 괜찮아요. 근데 갚을 능력도 없고 그냥 전세로 돌릴 사람들은 위험하다고요. 갭투 지금 또 투자해서는 안 되고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상황을 좀 보시고 매도를 판단하는 것도 괜찮다. 일단 비과세까지 지켜보는 방법도 하나지만 또 대세 하락이 돌아오게 되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2030 영끌 빚을 왕창 짊어지고 투자한 사람들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을 지금 내가지고 사는 건 금지고요.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당장 매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부터 쭉 계속 보는 거예요. 상황을. 비과세라면 적정선에서 던지는 것도 고려. 자 비싼 아파트 오른 만큼 대폭락 위험합니다. 이제 이런 걸 떠나서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막 비싼 거 근데 비싼 거 갖고 있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팔 필요 없어요. 뭐 어차피 떨어졌다 또 올라가는데 뭐 물론 지금 떨어질 때 사면은 더 좋지만 뭐 돈 넘쳐나는데 이런 고민 안 할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하락장에 더 좋은 곳 최고 지역으로 갈아타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렇지만 빚이 많은 사람들은 달라요. 자 갭 투자한 사람들도 위험해요. 돈이 별로 없으면서 비싼 아파트 오른 만큼 대폭락하니까 매도도 판단해야. 자 전국 17곳 최고가 아파트 한번 잠깐 언급해 볼게요. 서울의 강남구 이건 이제 큰 평수가 비싸겠죠. 아무래도 강남구의 상지 리츠 빌카 1룸 3차 101평짜리 무려 85억이에요. 한남 더위를 무너뜨렸죠. 자 부산 해운대 LCD 터샵 95평 예 45억.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인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119평 45억. 자 경기도 성남 분당구 보뜰마을 판교저 9단지 금호어울림 68평 36억. 대구 수성구 두산이부더제니 91평 34억. 대전 상대동 도안신도시 9PL 트리플시티 70평 자 2억 23억. 광주 서구 빌리브 트라피체 77평 23억. 울산 남구 신정고택 킹덤 76평 18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형 GLCT 1차 77평 21억. 그 다음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펜타포트 89평 17억. 세종 한솔동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63평 17억. 강원 속초 디오디션 자이 56평 16억. 상당히 비싸죠. 전북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92평 15억. 경남 창원 중동 유니시티 4단지 56평 14억. 이게 각 도별로 제일 비싸다는 겁니다. 제주도 연동 대림이 편한세상 2차 54평 12억. 전남 목포 평화공장 에메랄드 퀸 102평 12억. 경북 포항자이 54평 11억. 이렇게 지역별로 주로 이제 대형들이 아무래도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싸긴 한데 이제 30평대로 한번 전국을 정리해 봤어요. 제가 왜 이걸 정리해 드리냐면 하락하면 이거 노리세요. 이거 그 지역에서 얘가 제일 많이 빠져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도 얘가 제일 많이 먹어요. 당연히. 얼마가 뛰든지 간에. 그리고 그 지역이 비싸다는 거예요. 얘들이 있는 것들이. 이번에는 30평대 기준이에요. 왜냐? 30평대로 해야지 큰 평수만 있는 곳들이 좀 뭐 있다고 해서 걔가 비싸다고 해서 그 지역이 비싸다고 보장 못 하니까. 자, 보시면 이제 전국 도시별로 아파트 취급가 31에서 35평. 인구수도 다 나왔어요. 인구는 2020년 기준입니다. 이건 최근 시세입니다. 서울특별시 960만 명인데 반포중 1단지. 자, 30평대가 54억이에요. 지금 1등이죠. 경기도 1350만 명인데 과천 프로듀서밋 22억이에요. 30평대. 자, 부산광역시 340만 명인데 마린시티자에 18억 3천. 부산 인구 급감하고 있죠 지금. 자, 인천 300만 명 정도. 벌써 이제 부산을 앞지르려고 하네.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13억 7천. 30평대가 13억 7천. 대구 240만 명. 경남타운 17억 7천5백. 상당히 비쌉니다. 대전 150만 명. 베리움 12억 7천. 광주 144만 명. 봉선 제일풍경채 엘리트파크 9억 8천, 약 10억 정도 하죠. 울산 113만 명.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12억. 세종 35만 명인데 새뜸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12억. 강원 154만 명. 속초 디오션자이 8억 2천, 약 8만 명. 원주시 자 35만 명.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4단지 자 5억. 그리고 이번에 충청부터 청주하고 충주를 보면 청주 85만 명인데 두산 위브 GLCT라고 있어요. 그 2차 7억 7천. 충주 22만 명인데 충주 호암 힐스데이 하임. 자, 거기 5억 2천. 그 다음에 이번에 충청남도 210만 명이에요. 천안시 65만 명. 천안 불당 GL더샵 9억 8천. 약 10억 하고 있는 집이 천안에 있어요. 30평대가. 아산시 31만 명. 자, 여기 여러분들 GL 프루지오 한들 물빛 도시 GL 프루지오인데 여기 보시면 7억 6천. 아산도 엄청 많이 뛰었죠. 얘들 조심해야 돼요. 자, 경상북도 포항 구미 경산 포항 50만 명인데 포항자에 6억 4천. 구미 41만 명. 도량 롯데캐슬 5억 1천. 경산 26만 명. 증산자에 1단지 6억 9천. 전라북도입니다. 전주 익산을 보면 전주 65만 명인데 자, 에코시티 더샵 6억 6천. 30평대가. 자, 익산 28만 명. 포레나 익산 부송 5억 5천대. 그 다음에 경상남도 창원, 김해, 양산, 진주 100만 명이나 되네요. 자,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11억. 김해 54만 명. 연제공원 프루지오 자 7억 2천. 양산시 35만 명인데 양산 내방 노블랜드 열리지 7억 6천. 진주시 35만 명. 진주 혁신 신대방 노블랜드 6억 5천. 제주도 67만 명인데 해모루 루엔 9억 5천, 약 10억 정도 합니다. 30평대가. 전라남도 볼까요? 자, 순천시 중 에드힐스 9단지 7억 4천대 나가고요. 여수 28만 명인데 여수 웅천 꿈에 그린 2단지 6억 5천. 자, 여수 순천도 대단하죠. 목포 자, 하당지구 중 S클래스 센텀뷰 4억 2천. 자, 전국적으로 본인들이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집값이 폭락할 때는 얘들 반토막이니까 덤빌 수 있어요. 자기 금액에서. 그러면 가만히 내 집에만 있지 말고 웬만하면 럭셔리한 그쪽으로 갈아타시라고요. 금매물도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서울 거래 아주 전국 최저예요. 보시면 수도권 매매 지수 이 100 밑으로 빠졌다는 것은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이 인구가 지금 경기도 다음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것도. 근데 11년 만에 3위로 내려앉았어요. 경기도도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16만. 근데 경남한테 서울이 밀려버린 거예요.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그만큼 지금 거래 절벽에 쌓여 있고 이것은 서울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경기도가 거래가 많이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 가뭄에 시달려요.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자가 실종된 겁니다. 내년 공시지가 폭탄. 전국 아파트 양극화 심화 이렇게 두 가지. 자,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 이렇게 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공시지가, 표준 단독주택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러면 집값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또 얘들이 떨어지겠죠. 공시지가가 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낸다는 거 아시죠? 전국 아파트 1, 5분위 평균 매매가 이게 상위 20% 하위 20% 봤더니 이래요. 자,
하위 20%는 겨우 얼마 뛰냐? 700만 원 뛰었어. 근데 상위 20% 아파트는 얼마 뛰었냐? 무려 6억 600만 원이나 뛰었어요. 즉 여러분들이 그래서 랜드마크로 가는 거예요. 하락장에. 지금 가게 되면 망하니까 안 되고.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동기별 오피스텔과 광역시 이거 아주 안 좋아요. 오피스텔 여기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별로 얘들 뛰지도 않고 오피스텔은 80%가 하락합니다. 오히려 정체예요. 거래가 안 돼요. 여기 지금 상가, 지역 5대 광역시 상가가 좋겠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절대 상가 사지 마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 잘 아는 경우 제외하고. 왜냐하면 20%는 뭐 좋은 곳들이 있으니까. 근데 80%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물립니다. 상가도 넘쳐나요. 자, 이제 시뻘건 시계가 12시 근처에 왔습니다. 집값 하락이 코앞이네요. 전국 광역권 16곳 모두가 사실상 폭등 상황에서 하락적으로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 겨울은 20% 이상 가격이 내린 급매들이 쏟아질 테니까 겨울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